이제 좀 정치권 얘기,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항해 도중 12월 24일 미군들이 그 배속의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한 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탕 한 알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통에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첫 일정으로 방문을 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그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죠. 방금 문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으셨다시피 예. 그 흥남철수가 없었다면은 문 대통령이 거제도에서 출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 그 흥남철수 작전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제 장진호에서 그 미군 해병들이 중공군에 포위가 됐었는데 거기서 계속 그 중공군의 진격을 막아줬기 때문에 예. 흥남철수가 가능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본인의 어떤 가족사에 대한 그 얽힌 스토리를 최대한 끌어내는 측면도 있고 예. 한미 동맹이 얼마나 혈맹인가를 또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 본인의 가족사 이것을 예. 한꺼번에 엮은 아주 눈에 띄는 예. 특히 미국 해병대에서 문 대통령이 저 기념비에 헌화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미국 해병대에서도 이런 장면은 우리 해병들이 직접 볼만하다 해가지고 생중계를 했고 22만 명이 저 간격을 지켜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혈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그 해병대 예. 얘는 특히 역사적으로 전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투, 가장 고전했던 참혹한 패전을 했던 그런 전투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해병 출신은 다 아는 그런 전투라고 봐야죠. 그 당시에 미군들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중공군 12만 명에 포위돼가지고 한 거의 전사자만 4천 명 정도 되니까요. 대단한 전투였었고 저 당시에 이제 스미스 해병 1사단, 미국 해병 1사단 사단장인데 재미난 일이 또 있죠. 이제 미 해병대가 철수를 하거든요. 예. 버티어 그 포위망을 뚫고 철수를 하는데 일동 뒤로 돌아 해가지고 해병대 지금부터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퇴각 철수가 아니고 우리는 또 뒤로 돌아서 이제 흥남 부두를 향해서 전진을 하는 거죠. 어쨌건 저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이 중공군의 남진을 예. 저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흥남 철수가 가능해졌고 그 예. 흥남 철수했던 약 9만 8천 명 정도의 민간인 중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그렇죠. 그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고 예. 문 대통령도 거제도에서 그 내려온 지 불과 한 3년 만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만약에 흥남철수가 없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장진호 전투가 없었다면 문 대통령이 남한으로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예. 아마 현재의 문 대통령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진솔하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국인들한테 깊은 어떤 인상을 예. 남긴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 뭐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 가족입니다. 북에 이제 친척이 있고요. 첫 순방이고 하니까 교민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줬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 방미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어떤 교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환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현지 교민들이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면서도 뭐 여러 가지 것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뭐 피켓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사진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이 보통 예. 교민들 하게 되면 그 이제 현지에서 교민들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그 협회의 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예. 나와서 환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현지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고 뭔가 지역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 나이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환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 조금은 더 보기 좋고 조금은 또 색다른 어떤 그런 어떤 예. 환영식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국에서 우리 대통령을 보면 뭐 당연히 좀 반가운 마음이 들겠죠. 어제 또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기내에서 좀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조금 비행기가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간담회를 강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 극단을 많이 보고 있다. 또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들은 미국 정상 앉아 있어야 되는 미국이 반대로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또 우리가 거꾸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그 적자 폭은 많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옆에서 규정상 앉아야 될 것도 같은데 문 대통령은 일단 얘기를 좀 계속했네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좀 안보 불안을 씻어주는 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하나는 금방처럼 저 비행기에서 흔들릴 때 저거 아무나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수특전단 출신으로서 특전사. 수송기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 정도 흔들림쯤은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그 주변의 젊은 친구들은 다 흔들렸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거하고 예. 좀 전에 이야기한 장진호 전투 기념비 부분들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피난민의 아들이다. 예. 지금 현재 그 미국 정상, 그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한편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를 들면 사드도 좀 이렇게 완전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느냐. 예. 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첫 어떤 찾는 것을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가지고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도 다 국제시장을 통해서 1,000만 이상이 받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보면 미군이 어떤 더 많은 피난민을 갖다가 실기 위해서 무기와 짐을 다 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휴머니즘과 출처한 어떤 미군을 보고 예. 자기는 이렇게 미래를 느꼈다. 그러면서 어떤 한미동맹을 더 위대하고 예. 더 멋진 것을 기대한다고 예. 만들어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상징적인 두 가지가 오늘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예. 표정도 여유 있고 자세도 안정을 유지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주변에서 참모가 규정상 앉으셔야 합니다 하는데 예. 말을 이어간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 상황에서는 솔직히 이제 국정 상황을 설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설명 분위기가 끊기는 것은 아쉽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 때는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잠깐 앉았다가. 미안합니다. 잠시 예. 앉았다가 다시 합시다. 하고 잠시 앉았다가 다시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비행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걸 우리가 전부 다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넘어가면 항공기가 흔들릴 때 저 승객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을 때 예. 항공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 아까 장진호 전투 기념비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제가 좀 딴지를 걸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가지고 장진호 전투가 다시 조명이 되고 있고 그 기념비가 얼마나 한미 동맹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실 기념비 세우는데 우리 국민 예산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3억 원을 지불하는데 당시에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저 기념비 세우는데 3억 원 쓰는 것을 그렇게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저 기념비의 의미가 저렇게 드러난다면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반대했던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예. 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제 순방을 같이 갔기 때문에 좀 노출이 많이 되는데 소정수가 이 옷이 네. 좀 화제인가 봐요. 이게 숲이래요, 숲. 예, 그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흰색만 옷 입고 예. 트랙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나중에 내릴 때 도착해서
보니까 겉옷을 하나 이제 더 입으셨고 예. 거기에 이제 파란색 순 모양의 어떤 문양이 이렇게 프린팅된 옷을 입어서 그 굉장히 좀 화제를 불렀는데 문 대통령이랑 색깔을 맞췄어요. 보면 지금 문 대통령 하얗고요. 넥타이도 파란색 아닙니까? 예. 그래서 두 분이 넥타이를 맞췄다. 뭐 이른바 깔맞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김정숙 여사가 입은 저 옷은 국내 한 화가의 작품. 그것을 이제 프린팅한 이 판화 작품을 프린트한 옷이다. 아.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예.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에 임하는 김정숙 여사의 기본적인 뭐 의상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것이 전통 패션을 만나다랍니다. 전통 패션을 만나다.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전통의 감각 이런 것을 좀 패션에 반영해서 그런 것을 예. 선보이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부부 예. 만찬에서도 이제 한복을 입을 것이고 또 손가방 같은 것도 이제 나전으로 된 손가방을 입는 전체적인 코드 자체가 좀 어떤 전통적인 이런 부분들을 예. 의상과 기타 소품에 좀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이번 컨셉으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김남국 변호사 네. 이 신발이 좀 특이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전통과 현대가 함께 만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굽 자체를 보게 되면 조금 높은 굽으로 되어 있지만 평평하게 조금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정감을 주는 어떤 신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포인트가 바로 신발의 저 앞부분입니다. 예. 구두 여성들의 구두 중에서 저렇게 앞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저게 저희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잘 신었던 버선, 그 버선의 앞부분이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을 구두에 저렇게 이게 형상화해서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만난 버선 슈즈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 김정숙 여사의 아이템 1번이라고 창의적인 아이템 1번이라고 지금 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신발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만찬장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복을 조금 입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한복이요? 예, 이 예. 지금 한복을 입는 것이 우리 전통의 어떤 의상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어떤 일반적인 그냥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도 조금 사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김정숙 여사의 모친이 과거에 이제 포목점, 그러니까 옷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시장을 그 상점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한복을 많이 입지 않다 보니까 예. 운영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만두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복을 입고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한복을 널리 알리자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거기에 더해서 한국 사람들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많이 입고 그래서 또 관련 산업도 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입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뭐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번에 순방길에도 유독 문재인 대통령 팔짱도 자주 끼고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예, 기존에 그 영부인들이 이렇게 해외 순방할 때 예. 그 의상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그 이전에는 고가의 어떤 서민들은 살 수 없는 고가의 어떤 외제 브랜드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쭉 한 걸 보면은 본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다 전통 패션이라는 본인이 우리나라의 아이디어를 전통을 내세요? 살려서 하나하나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예. 상당히 우리가 그 유쾌한 정숙 씨라 이렇게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디어가 참 남다르고 예를 들면은 뭐 청와대 같은 경우도 전세 산다 생각을 하는 그랬죠. 이런 정도로 정말 그 서민 친화적이고 이전에 김정숙 여사 때문에 표도 더 많이 받는다. 예. 이런 말 나올 정도로 국민과의 어떤 소통, 의상 하나하나에서도 예. 여러 국민적인 어떤 우리 전통 산업에 대한 배려까지도 있으니까 상당히 나이스하게 보입니다. 예. 손을 꼭 붙잡고 트랩을 올라가는 대통령 후보의 모습입니다. 가 좋기 때문에 예. 흥남철수가 가능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장진우 전투 기념비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본인의 어떤 가족사에 대한 그 얽힌 스토리를 최대한 끌어내는 측면도 있고 예. 한미 동맹이 얼마나 혈맹인가를 또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 본인의 가족사 이것을 예. 한꺼번에 엮은 아주 눈에 띄는 예. 특히 미국 해병대에서 문 대통령이 저 기념비에 헌화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미국 해병대에서도 이런 장면은 우리 해병들이 직접 볼만하다 해가지고 예. 생중계를 했고 22만 명이 저 간격을 지켜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혈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그 해병대 예. 얘는 특히 역사적으로 전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투, 가장 고전했던 참혹한 패전을 했던 그런 전투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해병 출신들은 다 아는 그런 전투라고
봐야죠. 그 당시에 미군들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중공군 12만 명에 포위돼가지고 한 거의 전사자만 4천 명 정도 되니까요. 대단한 전투였었고 저 당시에 이제 스미스 해병 1사단, 미국 해병 1사단 사단장인데 재미난 일이 또 있죠. 이제 미 해병대가 철수. 이제 좀 정치권 얘기,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항해 도중 12월 24일 미군들이 그 배속의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탕 한 알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통에 그 많은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그 따뜻한 마음씨가 저는 늘 고마웠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첫 일정으로 방문을 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그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죠. 방금 문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으셨다시피 예. 그 흥남철수가 없었다면은 문 대통령이 거제도에서 출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 그 흥남철수 작전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제 장진호에서 그 미군 해병들이 중공군에 포위가 됐었는데 거기서 계속 그 중공군의 진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한 말씀 하시겠어요? 여전히 한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 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들은 미국이 반대로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또 우리가 거꾸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그 적자 폭은 많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해서 규정상 앉아야 될 것도 같은데 문 대통령은 일단 얘기를 좀 계속했네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좀 안보 불안을 씻어주는 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하나는 금방처럼 저 비행기에서 흔들릴 때 저거 아무나 저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수특전단 출신으로서 특전사. 수송기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철수를 하거든요. 예. 버티어 그 포위망을 뚫고 철수를 하는데 일동 뒤로 돌아 해가지고 해병대 지금부터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퇴각 철수가 아니고 우리는 또 뒤로 돌아서 이제 흥남 부두를 향해서 전진을 하는 거죠. 어쨌건 저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이 중공군의 남진을 예. 저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흥남 철수가 가능해졌고 그 예. 흥남 철수했던 약 9만 8천 명 정도의 민간인 중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그렇죠. 그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고 예. 문 대통령도 거제도에서 그 내려온 지 불과 한 3년 만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만약에 흥남철수가 없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장진호 전투가 없었다면 문 대통령이 남한으로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예. 아마 현재의 문 대통령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진솔하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국인들한테 깊은 어떤 인상을 예. 남긴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 가족입니다. 북에 이제 친척이고요. 첫 순방이고 하니까 교민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줬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 방미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어떤 교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환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현지 교민들이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면서도 뭐 여러 가지 것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뭐 피켓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사진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이 보통 예. 교민들 하게 되면 그 이제 현지에서 교민들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은 그 협회의 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 나와서 환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현지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고 뭔가 지역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 나이 어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환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 조금은 더 보기 좋고 조금은 또 색다른 그런 예. 환영식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국에서 우리 대통령을 보면 뭐 당연히 좀 반가운 마음이 들겠죠. 어제 또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기내에서 좀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조금 비행기가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간담회를 강행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